그래서 도망가던 6척을 양익으로 포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는 십자파로 6척을 가볍게 잡아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순신 장군의 찬란한 해전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전투는 기술적이고 전술이 필요한 다양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5월 4일에 벌어진 옥포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쫙 밀고 가서 부산 앞바다까지 가면서 수십 번 깨트린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 뒤에 이제 작은 해전 2번을 하고 다시 기주로 귀환을 합니다. 2번째 출전을 하게 되죠. 그냥 쫙 나가시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쟁은 그렇게 못해요. 함대가 출전해서 무한정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듯이 보급이죠. 이게 육지하고 또 달라서 트럭으로 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량과 탄약이 당연히 떨어지죠. 두 번째는 배 내구성입니다. 이게 목선이잖아요. 물에 있으면요, 이게 점점 약해져요. 이게 조금 약해져도 타격을 받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배를 빨리 또 정비를 해야 되고 말려야 됩니다. 세 번째가 장병의 피로도입니다. 조금만 무리하면은 병이 돌거나 심한 경우에 전염병이 발생합니다. 사실 전염병으로 엄청난 사람이 죽습니다. 더욱이 배는, 배에서 생활하면은 요즘같이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래 모든 병균은 사람 몸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좁은 배 안에 있지, 썩지, 습기 차지, 이렇게 되니까 세균이 배양이 되는 거예요. 1차 출전이 5월 3일에서 9일까지였어요. 정확히 일주일이었습니다. 2차 출전은 조금 길어서 11일을 갑니다. 아무리 가도 20일은 절대 못 갈 거예요. 충분히 쉬고 보급하고 배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 6월에 출정할 예정이었는데 2차 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라우수영이었던 이혁기의 함대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또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용감한 사람은 일개세대로 그냥 나가면 되지 뭐 막 이러는데, 지관은요 정말 명랑해전같이 12척밖에 없어. 지켜야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수인 장군 얘기할 때 보면 괜히 쓸데없는 거로 싸우는 게 그렇게 많아. 제가 어릴 때 그랬어. 우리 반에서 싸움이 났었어. 이수인 장군은 용감해, 뭐 돌격 12척 이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30척 있는데 왜 기다려? 그냥 나가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우수영 함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아, 이수인 장군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야. 또 이제 신중론으로 막 몰아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돌격이냐 신중이냐 갖고 막 싸우는데, 이게 그 삼국지에서 뭐 조자룡이 치고 나간다는가, 뭐 허저가 뭐 혼자 뚫고 나간다, 이거는 다 그런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조자룡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되니까 혼자 뚫고 나가는 거지. 일개사단이 있고 뭐 일개연대 있는데 무조건 돌격 앞으로, 그러는 게 어디 있어. 장군은 제일 중요한 게 공격할 때 공격하고 수비할 때 수비해야 되고 신중해야 할 때 신중해야 되고 용감하고 무모할 때 무모해야 되는 거야. 이 판단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신중형, 돌격형, 그거는 반쪽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요. 신중해야 될 때, 아니 난 신중할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돌격한다. 반쪽이잖아. 나는 늘 신중해. 그것도 반쪽이죠. 훌륭한 지휘관은 두 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아요. 중학교 때 우리 반에서 끝장을 내버렸어야 되는 건데, 내 친구들이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싸우지 맙시다. 이혁기 함대를 기다립니다. 6월에 출전할 예정이었는데 안 와요. 이혁기 함대가 열받게 안 와요. 안 온 이유야 당당하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게 군대라는 게 준비 안 됐는데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첫 출전 때부터 오라고 그랬는데 못 오고 하다가 이제 안 와요. 근데 이제 원균한테도 연락이 와요. 여기 일본 함대가 나타났다. 이때 원균은 이제 배가 없어서 이런 척후 역할만 하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원균이 비겁하니 어쩌니 저쩌고 해도 아무도 그때 남아있는 것까지는 했다는 건데, 사실 거기 안 남아있으면 이거지. 그건 진짜 이거니까 남아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연락이 와요. 쟤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혁기 보고 뒤따라와라. 우리 먼저 간다. 그래서 6월 4일에 출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수인 장군이 이혁기 좋아하거든요. 사실 원균이 이렇게 안 왔으면 욕이 3줄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수인 장군하고 원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수인 장군이 전쟁 나기 전에 경상 우수영에 가서 우수영 배를 탄 적이 있어요. 옛날 배가 다 목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수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방수가 안 된다고 해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는 안 될 텐데 이수인 장군이 탄 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다고 일부러 낡은 배 태우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탔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의자가 다 젖어서 앉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자수형에는 이런 배 한 척도 없다. 이걸 보면 안다 이거지. 너가 이거 통제를 못하는구나. 물론 그 배는 원균이 오기 전에 만들었을 배일 가능성도 있어서 뭐 좀 너무 또 원균을 무작정 몰아가는 건 그런데 중요한 건 이수인 장군이 그런 여지를 안 줬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책임이야. 뭐 이러면 하여간 이랬어요. 근데 이혁기가 안 오잖아요. 지금 두 번째 나가야 되는데도 안 와. 근데도 욕은 안 하더라고. 나중에 왔어요.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이게 뭐냐 이게 상태가 뭐 가슴이 아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가슴이 아프신 거지. 자 그러면 도대체 똑같은 상황인데 원균한테는 왜 이러고 이혁기한테는 왜 이러느냐. 그럼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첫째, 이수진 장군도 인간 아니냐. 그리고 이제 좀 이수진 장군 아는 분들은 보면 좀 세잖아요. 셀 땐 세거든. 그래서 원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일부 분들은 이분이 좀 감정이 세서 원균이 좀 억울하다. 하여간 원자만 나오면 파르르 떤다. 뭐 이런 얘기들 해요. 근데 난중일기 보면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왜냐면 이유는 안 적어놓고 야 아우 막 이런 게 좀 있거든. 그러니까 좀 이분이 성격이 세신 것이다 라고 이제 볼만한 근거도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사실 결과만 갖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당시 조선시대가 정말 군비도 엉망이고 뭐가 엉망이잖아. 이수인 장군 일기에도 보면은 이게 어떻게 똑바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호를 파고 배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해야 되는데 백성을 이제 하여간 쥐어짜지 않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수인 장군도 그 얘기 많이 해요. 이게 전시니까 정말 어쩔 수 없다라는 방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게 탁월한 게 이수인 장군이 이걸 해냈다는 거예요. 배가 엉망이고 뭐 엉망이고 뭐가 엉망이야. 근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위정자들 탓이라고 그동안 정치 개판으로 하고 군사 문제 개판으로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조선의 군사제도 자체가 이게 철저하게 쿠데타 방지용과 재정절약용이기 때문에 실전에 가면 말이 안 되는 제도가 많아요. 이러니까 이 꼴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우수형, 전라우수형의 배들이 부실한 것이 이게 정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좌수형은 뭐냐? 그건 정말 이수인 장군이 탁월한 거죠. 나는 그렇게 했어. 얘들은 못했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결과는 비슷해. 그러면 둘 다 공정하게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균에 대해서는 이러고 이혁기는 봐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원균 평가하는 거 보면 지휘관 자질 부족 얘기를 많이 해요. 나처럼 해봐. 뭐 이건 내가 특별하니까 뭐 그것까지는 안 바래. 그렇잖아. 난 정결동 하는데 공부 10등 하는 애 보고 너 왜 나처럼 못해? 이러면 이거 사람 안 돼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여건이 안 돼도 최선을 다해서 10등을 하는 애가 있고 그냥 그러고 뭐 이러는 애가 있다 이거죠. 어쩌면 이걸 비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혁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사람이 자질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봐주는 거고 정말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중에 어느 건지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저보고 판단하면 저는 이번에 걸겠어요. 추정을 해서 그러면은 원균하고는 합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원균 합류를 하죠. 항상 합류는 해요. 그 바람에 이제 트러블이 더 나지. 공적 보고서 이제 막 자기 올리고 이수인 장군 같은 건 전투가 중요하니까 목 빼더라고. 왜냐면 조선의 법이 목 자른 숫자만 가지고 포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전쟁터에 불합리하니까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이것 때문에 또 이수인 장군과 이게 좀 이렇게 트러블이 생겼는데 아니 지금 하는데 아무리 죽자고 써 배를 12척을 깨도 안 인정해 준대잖아. 그러면 저거 야 배자 그래도 배 좀 꺾었다가 절로 가버릴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수인 장군 부대는 이걸 용납을 안 하는 거고 무조건 전투에 집중해라. 포상은 내가 양심적으로 공정하게 하겠다. 그냥 올렸더니 조정이 안 돼.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원균은 어차피 배도 적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좋지 않아. 뒤에 따라다니면서 계속 건지면 되니까. 이래서 공적을 올렸다가 두 분이 이제 더 많이 싸우게 되는 중요한 이제 사건이 되는데 지난번에 옥포해전과 달리 사천은 굉장히 공격하기에 불리한 지형이에요. 이수인 장군 기록에 보면은 산이 쭉 뻗어 있더라. 이게 이제 최악의 지형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수인 장군이 이런 지형을 만들어요. 협곡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기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